쇄골의 아래쪽 부위를 이렇게 만지다 보면 통증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위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좀 푸셔야 됩니다. 마사지를 하면서 또 이렇게 어깨를 좀 들어 올리면서 같이 쇄골을 들어 올려주고 마사지합니다. 쇄골을 같이 들어 올려주고 팔을 들어 올리면서 마사지하고 하는 양식으로 이 쇄골하고 포인트 바로 쇄골 아래입니다. 여기를 오늘은 2023년 1월 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0시 36분 금방 아침밥 드시고 어머니 침대 위로 가셨네요. 오늘도 또 하루가 밝았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해가 질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 어머니께서 좀 선망 증상이 조금 심해지네요. 계속 그건 그렇고 제가 제 손이 지금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슴 위까지 올리지를 못해요. 갑자기 이런 지 한 4, 5일 됐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팔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올리지를 못합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까지 만약에 팔이 정상 회복이 안 되면 월요일 날은 병원을 가봐야 쓰겠네요. 아무리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저 같은 사례는 없네요. 팔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엄청나게 정보가 많은데 이 관절 부분이 아닌 근육 부분 도저히 물건을 들지를 못하겠어요. 들지도 못하고 제가 제 팔을 지금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슴까지는 올리는데 가슴 이상을 올리지를 못해요. 이게 단순히 근육 문제인가 아니면 신경 문제인가? 제가 보기에는 신경 문제가 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어머님 소변 보시면서 제가 어머님 들잖아요. 그때 뒤 어깨, 그러니까 승모근이라고 그러죠. 승모근 그 부분에 약간 전기가 찌릿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이두박근 쪽으로 또 전기가 찌릿 오고 그러더니 이렇게 팔을 힘을 못 쓰겠네요. 제가 한 7, 8년 전에 뒷차가 내 차를 100km로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차를 폐차를 하고 저는 느낌상 꼭 뒷차가 저를 받을까 해서 생각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제 차를 폐차를 할 정도로 세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쿨하게 200만 원에 합의를 해줬죠. 제 차는 차값 별도로 하고 차값도 재판까지 했습니다마는 보상도 덜 받고 그 다음에 몸은 아마 이게 그때 후유증이 아닌가 싶어요. 고속도로상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저는 앞차를 보고 섰는데 제 뒷차가 저를 못 보고 그대로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 당시 뒤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엄마를 보면서 제가 걱정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쿨하게 합의해줘 버렸는데 그 후유증이 이렇게 크네요. 이렇게 어머님을 제가 가족요양함에 있어서
한 손 팔을 못 쓴다는 것은 치명적인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든지 고쳐야 쓰겠는데 당황하지 말고 서서히 접근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저는 그때 몇 년 전에 그 외상 아니고서는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을 건데 그때 그 의사 선생님도 제가 무슨 뭐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돈 뜯어먹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별로 성의를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교통사고 몇 번 당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나서 가면은 의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더라고요. 아예 어디 팔다리가 부러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피가 질질 나야 그 뜻에 어떻게 좀 성의를 보이지. 외모상 멀쩡하면은 별로 그렇게 속칭 잔머리 굴리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불쾌하기 때문에 정말 그것도 참기 힘든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때 그 의사한테. 저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하고 나서 도저히 아파서 다시 보험회사 연락했더니 보험회사도 양심 있는가 100만 원 더 주더라고요. 보통 합의해가지고 며칠 지나서 100만 원 더 주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보험회사 뭐 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0만 원 더 주더라고요. 근데 그 1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그걸로 인해서 한쪽 팔을 못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장애입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왼쪽 팔을 못 쓰는 것은 그때 후유증 외에는 별로 그렇게 감이 잡히는 것은 없네요. 하여튼 감정적인 접근을 자제하고 분명히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거니까 오늘하고 내일 조금 더 스트레칭하고 주물러 주면서 추이를 보면서 월요일날 병원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과하리라 많지 확신을 갖는 신조가 있는데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특별히 조상 때에서 나쁜 짓거리를 한 이상 큰 재앙은 없다. 이것이 제 생활 신조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 그런 분 없는데 할아버지 때에서 어떤 크게 이렇게 뭐 나쁜 일을 해서 제가 그 죄를 대신 속죄한다면 그 또한 저는 겸허히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그거라면. 그것이 아니면 제 이 팔 못 쓰는 것은 아마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나을 것인가, 언제 나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모든 절대자가 저를 도우시라 믿고 저를 보호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손을 못 쓰니까 어머님 화장실 가실 때 안전사가 위험이 2배, 3배 더 높아졌어요. 그러나 이 또한 절대자가 저를 보호하시리라 믿고 침대에서 소변 대변 보면은 일이 3배, 4배, 5배 더 늘어나요. 일어서서 화장실을 가셔서 일어서서 기저귀 가는 것이 훨씬 더 부모님에게도 좋고 보호자에게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안전사고 만약에 화장실 타일로 바닥에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철저히 대비를 합니다. 한 손을 못 쓰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어머니를 안고 앉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요실금, 변실금 환자신데 요실금, 변실금 환자들은 보통 기저귀를 내리면 바로 이를 봅니다. 그래서 왼손 오른손으로 딱 잡고 얼른 앉혀야 되는데 왼손을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제가 어머님을 오른손으로
보듬고 앉히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되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 위생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누워서 소대변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 면에서 이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을 일으켜서 이동 보조기구에 그걸 이용해서 화장실 가서 콘크리트 바닥 위험이 있지만 또 거기서 일 처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매사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제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제 생활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제가 제 어머님을 지금 가족요양 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머님 가실 곳은 딱 한 군데죠. 요양병원밖에 없습니다. 요양병원 가는 순간에 경제적인 부담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머님께서 날마다 겪는 고독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죠. 오늘 토요일입니다. 인근에 사는 여동생이 올란가 안 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이것도 문제예요. 왜? 기다림의 반대는 고독입니다. 기다림이 크면 클수록 고독이 더 커요. 그래서 여동생도 그간 고생 많이 했죠. 그러나 여동생도 지금 굉장히 또 지 가족도 있고 지 직장도 있고 또 걔도 이제 환갑이 넘었잖아요. 몸도 안 좋아요. 그래서 걔가 오늘 안 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크게 걔한테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나가는 방법입니다. 언니 왜? 왜? 알았어. 내가 닦을게. 걱정 마. 알았어. 내가 닦을게. 다 떨어졌어. 예. 다 떨어졌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마사지를 하면 지금같이 저렇게 어머님을 헛소리 해도 제가 다 수용해야 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제가 이 벽에 손을 올리지는 못해요. 손을 올리려면 이렇게 반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고생했습니다.